안녕하세요. 저는 정성을 다해 한복을 짓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가족 이야기, 그 중에서도 저와 제 남동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양부모님. 아니, 이제는 제게 진짜 부모님이 되어 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정말 화목했어요. 늘 웃음이 가득했고 사랑이 넘쳤죠. 할아버지도 건강하셨고, 아빠는 다정했고, 엄마는 동네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며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그 시절 저는 가족이란 언제나 곁에 있는 따뜻한 울타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 7살 갑자기 그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장례식 날,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빠 영정 앞에서 엄마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원망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장면을요. 아이고, 저것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살려내라.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때문이라고요? 저도 남편 잃은 사람인데. 어린 저는 그저 두려웠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끼리 서로를 탓하고 상처 주는 모습,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는 늘 부딪혔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가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못마땅해 하셨고, 엄마는 그런 할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서로를 향한 불만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 결국 어느 날 엄마는 짐 한 가방만 들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건 할아버지 잘 부탁한다는 짧은 편지뿐이었죠. 그렇게 저와 남동생은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투박한 손으로 제 머리를 묶어주셨고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와주셨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에는 흰 양복까지 입고 오셔서 누구보다 멋진 아빠 같은 모습으로 제 곁을 지켜주셨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11살 되던 해 밥을 짓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명은 뇌졸중, 흔히 중풍이라 부르는 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제대로 걷지도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밥을 떠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돈이었습니다. 집엔 수입이 뚝 끊겼고 어린 저와 동생은 늘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식당에 찾아가 일을 시켜달라 부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저를 내쫓았지만 다행히 한 사장님이 제 사정을 듣고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학교 끝나고 밤까지 접시를 닦으며 할아버지 약값과 동생 학용품 값을 벌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손톱이 빠져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시절 저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복 아저씨였습니다. 식당 단골이셨던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간식도 사주시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어요. 성희야, 고무장갑 꼭 끼고 일해야 한다. 내 손이 너무 상처투성이잖니. 그분의 따뜻한 손길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고요하던 할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13살의 나이에 부모님도 할아버지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저와 동생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선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안타깝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한복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내와 함께 오셔서 저희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제게 말씀하셨죠. 성희야, 동생과 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지 않겠니?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세상엔 나쁜 어른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아저씨 집에 도착했을 때 느낀 건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집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정이 가득했고 특히 거실 한쪽에 놓인 큰 재봉틀이 인상적이었죠.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아저씨 아들 윤성이는 우리를 경계하며 도둑이라 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 오해가 풀렸고 저는 윤성이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지켜주는 원더우먼 누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윤성이는 저희의 진짜 막내 동생이 되었죠.
세월이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자연스레 한복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한복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옷이지. 그 말에 저는 깊이 매료되었고 결국 의상학과에 진학해 한복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식 날에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전통 한복을 입고 혼주석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죠. 세월은 흘러 저도 어느덧 40을 넘겼습니다. 여전히 한복을 만들며 살고 있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저씨가 자꾸 피곤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한복집에 앉아 계시다가 코피를 쏟으시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어느덧 40이 되었고 한복 일을 하며 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되고 보니 어릴 적 저를 키워주신 그 두 분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셨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더군요. 하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도 불안은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아니 저희 아버지가 자꾸 기침을 하셨어요. 괜찮다 감기겠지. 늘 그렇게 웃으셨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왠지 모를 불길함이 꿈틀거렸습니다.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치료를 한다 해도 긴 시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왜 그렇게 좋은 분들이, 왜 저희에게 부모가 되어주신 분들이 늘 고생만 하시다 또 이렇게 아프셔야 하는지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싶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버지는 그래도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성희야, 울지 마라. 나는 내가 내 딸이 되어줘서 늘 행복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받아오기만 하고. 저는 아직도 부모님께 못 갚은 게 너무 많은데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내가 한복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자랑이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밤새 재봉틀을 돌리며 환자복 위에 작은 한복 장식을 수놓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고르시더니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성희야,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저는 그동안 늘 아저씨라 불러왔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제게 너무 큰 울림이었고 왠지 그분께 부담이 될까 혹은 엄마를 잊는 게 아닐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네, 아버지. 제가 끝까지 아버지 딸로 살아갈게요. 그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마지막으로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려주신 재봉틀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길을 끝까지 이어갈게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제 아이에게도 따뜻한 가정을 물려주겠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삶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걸. 지금도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을 꿰며 가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성희야,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라. 옷은 결국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면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저는 여전히 그분의 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제 아이에게도 말해줍니다.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멋진 분들이셨어. 너희가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다 그분들 덕분이란다. 이것이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 아니, 진짜 부모님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청취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은 결국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